예, 영상 또 하나 찍어볼게요. 이번 주제는 영업 잘하는 법에 대한 그 반발이에요, 반발.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영업 잘하는 법이 어떤 게 어떻게 하면 영업 잘하냐, 여기에 대해서 댓글로 어떤 분이 문의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영업 잘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찍자니 제가 좀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일부러 영업 잘하는 법에 대한 반발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거부터 좀 보세요. 뭐냐면은 제가 책 하나 보여드릴게요. 책 하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화면이 이제 변합니다. 보이시죠? 야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영어 책인데, 영어로 나온 책인데, 원래 제목은 The New Thinking Fans Guide to Baseball이라는 건데, 레너드 코펫이라고 소련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에서 야구 전문 기자 하던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거를 우리나라의 이종남이라고 굉장히 우리나라 전설적인 또 야구 전문 기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야구란 무엇인가 이 책은 여담이지만 야구 좋아하시면 꼭 보세요. 야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 책 보고 나서 야구를 보면은 재미가 한 100배는 늘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책 맨 처음에 보면 타격부터 나와요. 타격.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면 야구에서 타자들이 공을 치잖아요. 타격. 근데 그 이 책 타격편 맨 앞장을 보면은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뭐였냐면 타자들은 무섭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럼 뭐가 무섭냐? 공이 무섭다.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구공 단단하죠. 굉장히 단단하죠. 그리고 그 공에 맞으면 뼈도 부러져요. 그래서 타자 머리 쪽으로 투수들이 공 잘못 던지면 그거 뭐 빈볼이다 이래가지고 양 팀이 그 갖고 싸우고 뭐 그 투수는 퇴장당하고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럼 위협구 던지고 하면. 근데 다른 야구와 관련된 책은 타자들이 그 투수가 던지는 공을 무서워한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구에서 제대로 야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인 야구라도 그 단단한 공을 투수가 던질 때 저 공이 내 몸 쪽으로 오면 다들 움찔해요. 공 맞을까봐 무서워서. 근데 누구도 거론하지 않지만 누구나 느끼는 그 감정,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 야구란 무엇인가는 맨 처음에 그거부터 얘기를 해요. 공을 던질 때 투수는 당연히 타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협감을 주려고 던지고 타자들은 그걸 감수하고 쳐야 된다. 그게 어쩔 수 없는 투수와 타자들 간의 싸움이고 숙명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화면 좀 잠깐 바꿀게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뻔한 얘기인데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상당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무시해요. 그렇죠? 그리고 야구에 있어서 타자들이 공을 무서워한다. 이런 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남자답지 못하다. 야구 선수답지 못하다. 이렇게 그냥 터부시하고 굉장히 안 좋게 봐요.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업을 잘하는 법, 그걸 생각하기 전에 저는 이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영업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업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업은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갉아먹을 수 있어요. 제가 영업을 해봐서 알아요. 물건을 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한테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하고 물건을 파는 거. 그 행위 자체가 대단히 그 영업하는 사람한테는 공포심, 좌절감, 비굴함, 굴욕감 이런 걸 느끼게 한다고요. 영업사원들이 그냥 인터넷에 보면은 영업사원 1등 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영업사원들이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갈 정도의 고통과 비굴함을 맛봐요. 여러분 그 윤석금이라는 분 아세요? 윤석금? 웅진그룹 만든 분인데 지금은 비록 웅진그룹이 뭐 극동건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과거보다는 그 사세가 회사의 그 규모나 이런 게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혼자 힘으로 이 윤석금 이분은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일가 친척의 도움도 안 받고 혼자 힘으로 그룹을 만든 분이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원래 젊을 때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책을 파는 일을 하셨어요. 책 파는 영업. 그래서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 인터넷 이런 게 없을 때 7, 80년도에는 책 외판원들이 그냥 일반적인 주택가를 다니면서 벨 누르고 사람이 나오면 책 사시죠 이렇게 해서 영업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책 사라고 찾아오면 기분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푸대접해요. 근데 이분은 그걸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했던 인터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은 그날 본인이 팔아야 할 책의 양을 정해놓고 그 책을 다 팔기 전까지는 식사를 안 했대요. 밥을 전혀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전혀 밥을 안 먹고 외판원 그 일을 나가서 그날의 목표치까지 다 팔 때까지는 밥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또 하루 종일 걸어 다녔을 텐데. 근데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판매에서 최고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 회사까지 차리게 된 거예요. 제가 일일 일식하거든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공교롭게 지금 하는 이 사업, 개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일 일식에 대해 이유를 댔어요. 뭐 건강도 해야 되고 살도 빼야 되고 뭐 제 안에 귀신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제가 작년에 개업을 하면서 과연 이게 망하면 난 큰일 난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면서 어떻게든지 내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나는 식욕도 나는 억누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거의 일환으로 일일 일식을 시작한 거예요. 저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저도. 어제 저녁에 육개장에 밥 한 그릇 먹고 그게 다예요. 지금까지 벌써 12시간 넘게 저는 이제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과자도 안 먹고. 저는 낮에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만 한 반잔 먹나 안 먹나 이래요. 그리고 저녁 6시까지는 이제 버텨야 돼요. 지금이 오전 10시 반인데. 얼마나 배고파요? 하지만 매일매일 이런 생활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난 살아남아야 된다. 이 사업은 꼭 성공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제가 이 일일 일식을 통해서 저는 다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영업 같은 걸 나가거나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물건을 팔 때 제 노무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가 나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 잘났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업은 어렵다는 거. 윤석금 회장이 목표치를 채울 때까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고 제가 저녁 한 끼만 먹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영업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내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려면 식욕도 줄이면서 식탐도 줄이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게 절대 영업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예전에는요. 7, 80년대는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뽑으면 이런 대기업들이 가끔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 신입사원을 봉고차 같은 거에 태워가지고 저기 깡촌 시골로 데려가요. 전화기도 거의 없고 하는 시골로. 그리고 그 시골 어느 마을에 그냥 내려놔요. 그 봉고차에서 그 대기업 그 신입사원을 거기서 내리게 하고 그 사람한테 그 대기업이 파는 물건들 뭐 전화기면 전화기 뭐 정수기면 정수기 이런 거를 이만큼 줘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지갑을 뺏어요. 그 신입사원 지갑을 뺏어요. 돈 한 푼 없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당신한테 지금 준 우리 대기업이 파는 이 물건들을 이 마을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버스 타고 올라오고 밥도 사 먹으라고. 영업의 최전선에 신입사원을 그냥 강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영업 안 해본 사람들은 무지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생판 처음 보는 마을에 가서 깡촌 마을에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 회사가 파는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아야 그 돈 갖고 버스표도 살 수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말하지만 핸드폰도 없어서 도움 받기도 힘들고 전화기도 거의 우리나라에 별로 없던 깡촌 이런 데는 자기가 도움받을 전화하기도 힘들고. 왜 그랬겠어요? 영업이란 게 정말 힘든데 대부분 영업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영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익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 실적을 가지고 그 신입사원을 자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그 생활을 한두 달 정도 해보면서 물건을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걸 좀 알아보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면 다른 부서에 가도 영업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배려할 수가 있잖아요. 고려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컴퓨터 장사할 때 빌딩 탁이란 걸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전단지 같은 거를 이만큼 들고
그 모르는 건물, 모르는 회사, 그 뭐 강남에나 이런데 고층 빌딩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요. 그다음에 수위가 보통 싫어하는데 수위 눈치를 피해서 어떻게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층으로 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모든 사무실에 들려서 전단지를 하나씩 뿌리고 또 계단 타고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그렇게 제가 컴퓨터 장사를 했는데 그거 솔직히 진짜 힘들어요. 모르는 사무실에 전단지 들고 들어오면 쌍욕하는 사람도 많고 완전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맨 위층에 일단 엘리베이터 타고 도착했을 때 바로 그 일을 시작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서 그 변기 있는데 거기 들어간 다음에 변기 뚜껑 닫고 뭐 대변 보러 들어간 게 아니니까 뚜껑 닫고 문도 닫은 다음에 제 스스로 제 뺨을 제가 손으로 때리면서 너는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 미친놈이니까 그 어떤 욕을 들어도 화가 안 날 거야 화가 안 날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체면을 했어요. 왜냐 앞으로 이 빌딩 내에서 빌딩 타기 하면서 사람들한테 전단지 사무실에서 뿌리면 상당수는 또 나한테 욕하고 쌍욕하고 할 텐데 거기에 제가 욱하면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저한테 그렇게 자기 체면을 했어요. 영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제가 그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보면 여러분 영업 관련되는 책들 많아요.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보면.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보험 설계사 뭐 3년 내리 무슨 회사 무슨 유명 보험회사 보험 설계 영업 1위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도 있어요. 영업을 진짜 잘한 사람들. 중고차 판매 5년 내리 1위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요 웃기는 점이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쓰고 나서는 더 이상 영업을 안 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웬만한 사람들. 그렇게 5년 3년간 1등만 했던 사람이면 책 쓰고 나서도 계속 그 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안 해요. 왜? 영업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책 쓰고 나서는 그 책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강의에서 먹고 살든가 뭐 영업 사원들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바꾸든가 어쨌든 더 이상 영업은 안 해요. 영업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영업을 죽을 때까지 하지는 않아요.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영업은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어렵고. 근데 그거를 야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타자들이 투수의 공을 무서워한다. 이 말이 야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거의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그 어떤 야구 관련 서적에서도 타자들이 투수의 공을 무서워한다. 이런 당연한 진리를 거론하지 않은 것처럼 영업이 무섭다. 영업은 사람의 영혼까지 파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한 사실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 얘기하는 것 자체를 꺼려해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개판이라 50년, 10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재미나이에 물어봐도 망한다고 다 나오는데 정부 관계자도 거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거론 안 하고 딴 얘기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영업을 잘하는 법이 뭐냐라고 묻는 그 댓글로 묻는 그분 그 질문을 듣고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영업을 잘하는 법보다는 오히려 영업은 진짜 무서운 거니까 영업으로 인해서 당신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걸 어떻게든지 좀 막아라. 그리고 그런 힘든 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본인한테 스스로 물어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힘든 대면 영업을 하지 않고도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연구 좀 해봐라.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영업을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업을 잘하는 법은 딱히 없어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다시금 하는 얘기지만 영업은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이 영업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건 어떻게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영업을 안 하고도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좀 연구 좀 해보세요. 그리고 영업을 꼭 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팔자예요. 그러니까 내 팔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늘이 나한테 큰 벌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영업하면서 겪는 각종 모욕, 수치심 이런 걸 받아들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업과 관련해서 뭐 사회에 통설이 있어요. 연기를 잘해야 된다. 뭐 말을 잘하고 뭐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인상 깊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근무 중에 텔레마케터들이 왜 핸드폰 같은 데로 전화하잖아요. 사무실 전화로.
또 전화해서 뭐 무슨 정수기 사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일하다가 바쁜데 그런 텔레마케터 전화 받으면 영업 전화 받으면 되게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막 싫은 소리하고 전화 끊어요. 하지만 딱 한 번 그러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전화를 한 텔레마케터가 말을 유창하게 하기는커녕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말을 좀 더듬는 사람 같아요. 순간 화가 안 나고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 이렇게 평소에 말을 더듬는 사람이 딴 것도 아니고 이런 영업성 전화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속으로. 얼마나 겁이 났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내기는커녕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열심히 들어줬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액이지만 조그마한 물건 하나 사줬어요, 제가. 그래서 소비자들의 마음은 꼭 말을 잘하고 유창해야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회의 영업과 관련된 속설 중에 하나가 겁대가리를 상실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마치 그 막 들소처럼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야 고객들이 살 거다. 근데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예의를 갖춰서 사도 좋고 안 사도 괜찮습니다, 고객님. 그러면서 나한테 선택권을 주는 사람. 저는 오히려 그런 영업사원들 물건을 더 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영업을 잘하려면 뭐 승부욕이 있어야 된다. 의지에 불타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런 또 속설이 있는데 제가 저희 집 근처에 그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 장날 같은 데 가면 노점상이 많아요. 근데 노점상 중에 보면은 굉장히 큰 목소리로 뭐 사과 5개 10,000원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조용히 옆에서 책 보면서 그냥 오는 손님한테만 물건 파는 사람인데 저는 오히려 시끄러운 사람들은 싫더라고요. 오히려 책 보고 이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아, 나는 저런 사람 물건 사주자. 저런 사람은 얼마나 영업하기 힘들까. 영업이 무서우니까 저렇게 책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책 보면서 영업으로 인한 무서움을 잊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사과 장사도 했는데 사과 장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손님들한테 뭐 몇 개에 10,000원 이거 못 하겠더라고. 전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고객들이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일부러 책을 봤어요. 책 보는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물건을 더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영업을 잘하는 법, 그거를 질문하신 분 아마 성에는 안 찰 거예요. 그분이 원한 건 이런 영상이 아닐 텐데 영업 잘하는 법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영업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 그거를 스스로 인지를 하고 하지만 견뎌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지만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 그걸 정하셔야 돼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너무 그걸 안 정하고 나는 평생 영업만 해야 된다 이러면 사람이 빨리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업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도 좀 마련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이 영업에 있어서 관심 갖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